그만하시죠. 특수부대 출신이란 것을 비밀로 하던 남자. 업무로 인하여 만나게 된 한국 남자 때문에 이 백인 여자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을까요? 제 이름은 클라라예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강한 게 전부다 라는 말을 자주 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진짜 남자는 울지 않는다. 강한 남자는 목소리가 크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넌 너보다 강한 남자를 만나야 한다. 이런 말들은 주로 제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아버지는 키가 크고 목소리도 굵고 깊습니다. 방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죠. 부탁해, 나 미안해 같은 말은 절대 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본인이 결정하셨어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지만 어쩌면 무서워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클라라, 넌 너보다 강한 남자를 만나야 해. 그래야 안전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을 믿고 있었어요. 학교에 다닐 때 저는 키 크고 목소리 큰 남자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달리기를 제일 빠르게 하고 주먹도 세고 웃음소리도 컸던 아이들이요. 그런 모습이 자신감 넘쳐 보였고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그게 바로 강함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건 단지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가슴 깊이 뼛속까지 새겨진 진실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가진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남자친구는 요나스였어요. 변호사였고 말이 정말 빠르고 날카로운 말들을 자주 했어요. 논쟁에서 지는 걸 싫어했죠.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제 감정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준 적도 없었고요. 그는 언제나 최고가 되는 대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마르코였어요. 사업가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부드러웠죠. 하지만 집에선 제가 말대답을 하거나 의견을 내면 표정이 바뀌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클라라, 또 과민 반응이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작게 만들고 있었어요. 세 번째 남자는 에릭이었어요. 복싱 코치였죠. 팔도 굵고 목소리도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다고 화가 나서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다행히 저를 때리진 않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사랑일까? 왜 자꾸 무섭지? 그런데 또다시 아버지의 말이 떠오르곤 했어요. 강한 남자는 보호해준다. 그 이하로 만족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계속 참았어요. 오래도록요, 나름대로 똑똑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어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말이죠.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저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소리는 컸지만 다정하지 않았고 자신감은 있었지만 배려는 없었어요. 몸집도 크고 좋은 직업도 있었고 똑똑한 말도 많이 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강하다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걸까?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럼 진짜 맞는 건 뭘까요?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때는 몰랐지만 한국이 저의 모든 생각을 바꾸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에릭과 헤어진 지 몇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새로운 일이 생겼었습니다. 제 상사분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이번에 한국 팀이랑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 너는 그쪽 컨설턴트랑 밀접하게 일하게 될 거야.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한국이요? 하고 물었죠. 상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어요. 그분이 다음 주에 도착하실 거야. 너랑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분이야.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드라마 몇 편 본 적 있었고 라디오에서 케이팝 노래가 나오는 것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도 거의 안 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동료 몇 명과 한국 컨설턴트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레오라는 동료가 웃으면서 말했었어요. 한국인들? 너무 조용하지, 너무 부드럽고 분명 계속 웃으면서 내만 할걸? 또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의는 바르지만 리더십은 없어. 비즈니스는 독일 사람들이 더 잘하지. 저는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에 살짝 동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 온 컨설턴트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하루 종일 메모만 하는 조용하고 긴장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이 일 어렵진 않겠네. 내가 주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어요. 그가 도착한 날이었죠. 그의 이름은 김현우였어요. 오전 8시 55분 정각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정확한 시간에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깔끔한 흰 셔츠에 어두운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약하지 않았어요. 차분했지만 지루하진 않았고요. 말을 할 때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데 그게 거만한 느낌이 아니라 조용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금 놀랐었어요. 수버 보이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크거나 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균형 같은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었죠. 저 침착한 태도가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보자. 첫 미팅이 열렸어요. 양국의 관리자들이 큰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우리는 하락한 매출 수치에 대해 논의해야 했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어느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며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우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클릭하더니 말했죠. 3분기 수치를 보시면 매출이 17% 감소했습니다. 서로를 탓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화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그를 보기 시작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차분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존중하면서 그날 오후 저희는 같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물어봤죠. 국제 프로젝트 많이 하셨어요? 그는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독일은 처음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거나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 사람에겐 뭔가 안정감을 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그 사람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목소리, 말투, 차분한 기운까지 그는 제가 지금껏 만났던 남자들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조용한 한국 남자에 대해 저도 모르게 알고 싶어졌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매일 현우 씨를 볼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요, 매일 아침. 그는 8시 55분에 정확히 도착했었어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고 1분조차 늦은 날도 없었어요. 항상 부드럽고 정중한 미소로 인사를 했었고요. 다른 사람 말을 끊지도 않았고 자랑을 하는 일도 전혀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독일 관리자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컸어요. 자신이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었죠. 회의 중에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우 씨는 달랐어요. 누군가 목소리를 높여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시비를 걸어도 같이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기다렸다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시죠.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해결책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너무 부드럽다고 눈을 굴리기도 했지만 저는 점점 그를 존경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저는 현우 씨를 따라 베를린에 있는 저희 매장 중 하나에 함께 갔었어요. 그는 매장을 천천히 걸으면서 메모를 하고 있었죠.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님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었고 심지어 의자 배치까지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계산대가 입구에서 너무 멀어요. 바로 도움을 못 받아서 그냥 나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장에 들어온 지 고작 5분밖에 안 됐는데 저희는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걸 바로 알아채신 거예요. 그 후에 그가 이런 말도 하셨어요. 강하다는 건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보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강함이죠.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미 어두워졌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화가 난 듯했고 술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알아들었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생각도 안 났고 그냥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현우 씨가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침착하게. 얼굴엔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어요. 그는 손을 살짝 들어올리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멈추세요. 그 한마디 크지도 않았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강하게 들렸어요. 그 남자는 당황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현우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눈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다 남자는 무슨 말을 중얼거리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서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겨우 울었어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클라라 씨는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 후엔 말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은 계속 그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현우 씨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무섭게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 사람 진짜 강하다. 소리 하나 안 질렀는데도.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강한 남자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진짜 강한 남자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닐까? 그날 밤 현우 씨가 저를 지켜줬던 이후로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그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그 상황에서 소리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이 제 앞에 섰던 모습이요. 정말 용감하셨다. 저런 강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회사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셨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말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만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그는 약간 놀란 듯한 얼굴을 하셨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혹시 독일 음식 드셔보실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죠. 그날 저녁 저희는 제 아파트 근처의 조용한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실내는 따뜻했어요. 조명이 낮고 테이블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자우어브라텐과 으깬 감자를 시켰고 현우 씨는 브라프어스트가 뭔지 물어본 뒤 그것으로 주문하셨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드디어 말했어요. 그날 밤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현우 씨는 고개를 조용히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감사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하죠. 그는 잠깐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제 눈을 바라보며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한국에서는요. 진짜 강한 사람은 꼭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강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 말 정말 아름다워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몇 시간이나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한 작은 집 이야기,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이야기까지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배우셨다고 하셨어요. 군대에서 실제로 싸우신 적 있으세요? 제가 물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싸움은 마지막 수단이고 그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멈췄어요.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남자들을 떠올려봤어요. 그 누구도 제대로 들어준 적은 없었어요. 그저 자기 차례가 오길 기다리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런데 현우 씨는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음식이 나왔고 저는 그가 조심스럽게 입식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독일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껴보시는 듯했어요. 맛있네요 하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제가 다 뿌듯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희는 밖으로 나왔어요. 방공면 차가웠고 입김이 하늘에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맛있는 저녁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도 제 안은 따뜻했어요. 이건 그냥 저녁 식사가 아니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무언가의 시작이었어. 저녁을 함께하고 난 뒤부터 저는 현우 씨를 전과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에서 온 컨설턴트였죠. 그러다가 저를 조용히 지켜줬던 남자가 되었고, 이젠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낮에는 계속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저녁이 되면 사무실 밖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점점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제가 현우 씨에게 베를린 장벽 기념관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가 말씀하셨어요. 역사책에서만 봤습니다. 직접 보면 더 의미 있을 것 같네요. 저희는 나란히 걸었어요. 저는 독일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조용히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스마트폰에 메모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독일과 한국 둘 다 분단의 아픔을 알고 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의 나라는 남과 북, 제 나라는 동과 서로 나뉘어 있었죠. 우리 둘 다 한 번은 부서졌지만 다시 일어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어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큰 걸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그가 저에게 작은 도시락을 건네셨어요. 이건 김밥입니다 하고 수줍게 웃으셨어요. 어머니께 배워봤어요. 작고 예쁜 반말이었고 안에는 채소와 고기가 들어있었어요. 한 입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네,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하고 약간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도시락은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퇴근 후에도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특별한 분 있으세요?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아니요, 바쁘게 살다 보니. 근데 요즘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바로 대답하진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제 마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현우 씨처럼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제가 작은 박물관에 같이 가자고 초대했어요. 관람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제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우 씨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써주시잖아요. 억지로 강한 척 안 하시는데 그게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는 놀란 듯한 얼굴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그걸 마음이라고 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를 말하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현우 씨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신 거네요. 그는 웃었어요. 그 순간은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 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시끄럽지도 않고 덩치가 크지도 않지만 그 사람은 진짜였어요. 친절했고 용감했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나 업무가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어요. 프로젝트 마지막 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어요. 2달 동안 저는 매일 현우 씨와 함께 일했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죠. 부드럽고 안정감 있고 강한 감정이요. 이제 그의 독일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면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무겁고 쓸쓸했어요. 이제 이 모든 걸 끝내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그를 다시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그가 저를 그냥 직장 동료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떡하죠? 어느 저녁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한 뒤 같이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현우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같이 일하면서 함께 시간 보내면서 제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요.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그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씨,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고, 전 정말 기쁩니다. 저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저 웃으면서요. 그러다 문득 현실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틀 뒤면 가시잖아요, 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제 일은 그곳에 있으니까요. 저희 둘 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제가 물었어요. 그는 다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지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연락 계속해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해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다음 날 저녁, 저희는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일이 아닌 이유로요.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고 조용한 베를린 거리를 걸었고 별빛 아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차역에서 그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클라라 씨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한 분 중 한 명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 원래 그 생각을 했었어요. 현우 씨한테요. 제가 조용히 수서겼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하늘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저희는 매일 연락했어요. 문자를 주고받고, 음성 메시지도 보내고, 때로는 같은 영화를 같은 시간에 보면서 영상통화로 함께 웃기도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저는 독일에서요. 그리고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가 말했어요. 클라라 씨, 한국에 놀러 오실래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네라고 대답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강함이라는 것의 새로운 의미. 현우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희는 매일같이 연락을 이어갔어요. 시차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였고 저는 점점 더 그리움과 확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말했어요. 클라라 씨,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올 준비가 되면 언제든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독일을 떠나 한국을 가겠다고 마음을 정했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가족에게 말했을 때 특히 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셨어요. 그 먼 나라로?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너 거기 가서 뭐가 되겠다고?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현우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등을 돌리셨지만 며칠 뒤 엄마가 조용히 알려주셨어요. 내 아버지, 내가 그렇게 단단한 말 하는 거 처음 봤다고 하더라. 그건 아버지 나름의 허락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 낯선 문화, 익숙지 않은 시선들. 어떤 날은 자존심이 상했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났어요. 그럴 때마다 현우 씨는 늘 곁에 있어줬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저를 조용히 감싸줬어요. 퇴근 후엔 저를 안아주고 한국어도 천천히 가르쳐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하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어요. 우린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임신 초기 위기를 겪은 적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통증과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는 침착했어요. 저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클라라 씨 아가도 당신도 꼭 지켜낼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는 그렇게 했어요. 병원 갈 때마다 손을 놓지 않았고 밤중에 제가 아플까봐 조용히 배를 쓰다듬으며 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딸 소피아가 태어났어요. 그는 아기보다 먼저 제 얼굴을 보며 울었어요.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에도 그는 가장이 아니라 동반자였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먼저 일어났고 기저귀도 갈고 이유식도 만들었어요. 밖에서 일한다고 안에서는 손 놓는 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다시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소피아가 2살이 되던 어느 봄 저희는 잠시 독일에 있는
부모님 댁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독일 시내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어요. 제가 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어떤 낯선 남자가 슬쩍 제 손목을 스쳤고 가방이 조금 흔들렸어요. 저는 순간 놀라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순간 현우 씨가 바로 그 손을 잡았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그만하시죠. 그 말에 그 남자는 당황해 아무 말 못하고 사라졌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가 굳이 말하지 않았던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거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고 나를 지킬 때만 단호해지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 조용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안에 진짜 단단한 강함이 있었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걸 알아봐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제 소피아는 3살이에요. 엄마를 따라 독일어 동요를 부르고 아빠를 따라 김치볶음밥을 좋아해요. 어린이집에서는 두 나라 말을 섞어가며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제 아버지도 영상통화로 소피아를 보다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그 사위 말은 적은데 행동이 많더라.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저는 매일 사람을 보며 생각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고도 누군가의 옆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과 하나의 언어, 하나의 집, 하나의 사랑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보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사람을 만나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그 좋아요가 나비효과가 되어 지역으로 좋아요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된다면 더 큰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생감동극장의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큰 감동을 만들어가 보세요.